프로젝트 관리 개요 기본 문제입니다. 1번. 신규 프로젝트 또는 기존 프로젝트의 새로운 단계를 정의하고 공식적으로 승인받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 단계로서 프로젝트 헌장 개발과 이해관계자 식별 프로세스가 포함되어 있는 프로세스 그룹은 무엇일까요? 자, 프로젝트 헌장 개발과 이해관계자 식별 프로세스가 포함되어 있는 단계, 그리고 단계를 정의하면 공식적으로 승인받는 단계라고 합니다. 즉, 시작하는 단계죠. 그거는 바로 착수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착수, 기획, 실행, 종료, 중간에 감시 및 통제 하나 더 있었었죠. 그 중에서 착수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2번. 조직의 문화, 양식, 그리고 구조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법에 영향을 줍니다. 다음 중 프로젝트 기반 조직의 특성을 많이 가지며 상당한 권한을 가진 전임 프로젝트 관리자와 프로젝트 행정 담당자를 가질 수 있는 조직은 무엇일까요? 자, 키워드를 찾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기반 조직의 특성을 많이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상당한 권한을 가진 전임 프로젝트 관리자라고 했죠. 프로젝트 조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PMO를 가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프로젝트 조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프로젝트 기반 조직의 특성을 많이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즉 프로젝트 조직은 조직의 특성을 가지지만 전반적으로 100% 프로젝트 조직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능 조직과 프로젝트 조직 사이에 매트릭스 조직이 있었었죠. 그 중에서도 강한 매트릭스 조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답 A번입니다. 3번. 균형 매트릭스 조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균형 매트릭스 조직에서 프로젝트 관리자는 업무 성과가 높은 팀원에게 보상을 해주려고 한다.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바람직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자, 균형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PM의 권위가 상당할까요? 아닙니다. 권위가 그리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M이 기능 관리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서 기능 관리자가 팀원에게 무언가 상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A번은 프로젝트 예산 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해당 없습니다. B번. 해당 팀원의 기능 관리자에게 추천서를 작성해서 전달한다. B번이 정답이죠. 해당 팀원에게 프로젝트에서의 조기 철수를 약속한다. 조기 철수를 하게 되면 프로젝트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D. 동기부여 차원에서 프로젝트 전체 팀원에게 메일로 보내 칭찬한다. 물론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B번이 가장 정확한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강한 매트릭스 조직에서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인적 자원이 기능 조직에 있을 때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자, 힌트입니다. 강한 매트릭스 조직이 나왔습니다. 강한 매트릭스 조직의 경우는 프로젝트 관리자의 권한이 꽤나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보면은 우리는 프로젝트 헌장을 기능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해당 팀원의 기능 관리자와 협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충분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배우겠지만 프로젝트 헌장은 누가 스폰서가 최종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공표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고 프로젝트를 많이 도와달라고 알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헌장을 보여주면서 기능 관리자와 협상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무기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B번을 한번 보실까요? 스폰서에게 해당 인력의 기능 관리자에게 해당 인력의 지원을 요청해달라고 요구한다. 충분히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C번 보시겠을까요? 기능 관리자의 권한이므로 해당 인력을 프로젝트에 할당해 줄 때까지 기다린다. 아니죠.
지금 강한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PM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D번 보실까요? 해당 인력과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기능 관리자에게 허락을 받도록 협상한다. 전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A와 B번 사이에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상으로 보았을 때 PM, 강한 매트릭스 조직이기 때문에 PM이 직접 무기를 들고 협상을 해보고 A와 같은 게 효력이 없을 경우 B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A를 먼저 해봐야 하는 게 정답입니다. 5번 대규모 해양 플랜트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사업 규모나 금액이 크다 보니 3개의 업체에서 컨소시엄을 통해서 입찰을 시도하고 있으며 당신이 프로젝트 관리자로 선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단계는 언제일까요? 자, 아까 설명드린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점진적 구체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범위 일정 원가가 처음에는 대략적으로 나와서 점점 구체화되고 프로젝트 마지막 단계에서는 매우 디테일하게 구체화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리스크가 높습니다. 또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이 높죠. 하지만 점진적으로 구체화되면서 리스크가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이해관계자의 영향력도 줄어들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반면에 수정 비용은 급격하게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단계는 프로젝트 개시 단계입니다. 6번 프로젝트 팀원이 지난주 기술적인 대형 이슈를 제기하였습니다. 전문 기술 영역이며 프로젝트 내에서는 해결 방안을 제시할 만한 전문가는 없는 실정입니다. 중간 보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젝트 관리자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자, 대형 이슈를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만한 전문가는 없는 실정이라고 하네요. 이럴 때 쓰라고 외부 전문가가 있는 거겠죠.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A. 프로젝트 팀원을 믿고 중간 보고서에 이슈로 포함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슈로 포함하면 안 되겠죠. B. 프로젝트 팀원을 모아 해결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한다. 내부에 전문가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D. 고객으로서는 직접적인 관심이 없는 사항이므로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형 이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은 C번입니다. 다음이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으로 과거 프로젝트 사건을 처리한 방법 또는 향후 개선을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문서화되어 수행조직의 선례정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다. 선례정보, 레슨스 런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교훈입니다. 정답은 A번이죠. 8번 OPA를 갱신하는 주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OPA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죠? 스탠다드, 지침서, 업무 매뉴얼,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A번 보실까요? 프로젝트 관리 오피스 그룹 조직이 제시하는 표준 프로세스를 준수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B. 향후 프로젝트의 조달 성과 향상을 위해서일까요? 맞죠? C. 발생 가능한 변경 요청을 잘하기 위해서일까요?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D. 프로젝트 종료 프로세스에 필수적으로 포함된 사항이므로 해야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B번입니다. 9번 IT 부서장이 PM에게 다음 달 작업 일정을 조정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어떠한 조직 유형이라고 생각될까요? 부서장은 뭐죠? 기능 조직의 장입니다. PM,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권위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당 문제는 기능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번 고객의 요구사항이 명확했기 때문에
폭포수 모델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초기와는 달리 고객의 요구사항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애자일로 변경하기로 하였답니다. 자, 애자일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자주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애자일은 적응형 생애주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예측형, 반복, 점증, 적응,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바로 프로젝트의 생애 주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0번에 대한 내용은 프로젝트 생애 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11번, 프로젝트 팀의 통제 하에 있지 않으면서 프로젝트에 영향이나 제약을 미치는 것을 기업 환경 요인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에서 기업 환경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기업 환경 요인은 내부,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부 요인 중에서 하나가 우리 C레벨들의 리스크 테이킹 수준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바뀌기 때문에 C레벨의 리스크 테이킹 수준이 내부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의 외부적인 요인에는 환율 변동, 경제 상황, 규제, 이런 것들이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번, 조직 문화와 구조, 내부적인 요인이죠. B, 이해관계자 리스크 허용 한도, 내부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C, 형상관리 시스템, 내부적인 요인이 될 수 있죠. D, 프로젝트 종료, 지침 또는 요구사항은 기업 환경 요인이 아닙니다. 조직 프로세스 자산 중에 한 가지였었죠. 아닌 것은 D입니다. 12번, 다음 중에서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룹의 주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감시 및 통제가 어디에 있었었죠? 실행 다음 단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행 예측한 대로, 계획서대로 실행을 했는지 비교를 해서 분석하는 것이 감시 및 통제입니다. 정답은 B번입니다. 감시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고 처리해야 하는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관리 실전 기출 문제입니다. 저희가 실전 기출 문제는 최근에 PMP 시험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뽑아서 기출로 구성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가장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매트릭스 형태로 구성된 팀입니다. PM은 특정 팀원의 기능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PM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힌트를 보시자면 매트릭스 형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약한 매트릭스 조직인지 강한 매트릭스 조직인지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보기부터 보실까요? 해당 팀원을 프로젝트에서 철수시킨다. PM이 해당 팀원을 프로젝트에서 철수시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서 중간 정도의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PM의 권한이 그리 강하진 않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2번, 해당 팀원을 만나 업무의 우선순위에 대한 상담을 한다. 팀원을 직접 만나서 해결될 건 없습니다. 3번, 해당 팀원의 기능관리자를 만나서 업무 우선순위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자, 중간 매트릭스 조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권한이 기능 조직의 장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M은 기능 조직의 장과 잘 협약해서 끌고 나가야 합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PMO를 찾아가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한다. 물론 PMO를 찾아가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PMO가 등장하는 것은 강한 매트릭스 조직 혹은
프로젝트 조직상에서 효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우선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환율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외부 환경 요인이죠. PM은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매우 보수적인 프로젝트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실행 단계에서 계획을 최신화하려고 합니다. PM인 당신은 어떠한 사항을 참조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환경 요인입니다. EF를 참고해야 되겠죠. 3번, 조직에서는 장기간 수행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의 특징을 고려하여 PMO를 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PM은 왠지 프로젝트를 감시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듯하여 불만이 가득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음 중에서 PMO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자, PMO의 역할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준을 식별하거나 제공하죠. 뭐를 하기 위한 거죠? 프로젝트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표준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스와 프로젝트의 진척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보고를 하죠. 리포팅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 템플릿을 작성해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들 간의 의사소통을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거리가 먼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프로젝트의 진척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상부에 보고한다. 리포팅의 역할입니다. 2번, 프로젝트 간의 의사소통을 조정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프로젝트 간의 의사소통을 하죠. 3번, 조직의 표준 방법론을 제공하고 필요시에는 모범적 실무 관행을 식별합니다. 맞습니다. 4번, 고객과 직접 의사소통을 할까요? 아닙니다. 프로젝트에서 생산성이 떨어진 인력에 대한 교체 작업을 주도한다? 아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는 프로젝트의 정의 배웠습니다. 정의에서 세 가지 뭐였죠? 고유함과 일시적, 그리고 특징에서 점진적 구체화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정의를 배웠습니다. 여기서도 점진적 구체화가 등장했죠. 그리고 세 번째,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그리고 포트폴리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프로젝트가 구성이 되고 그 위에 프로그램, 그 위에 포트폴리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들 각기 프로젝트 사이에서는 상호 연관관계가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프로젝트 관리와 운영 관리,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규 프로젝트가 있고 신규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유지 보수로 넘어가서 이게 마지막으로 폐기될 수가 있고 또 다시 개선 프로젝트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프로젝트 착수, 기획, 실행, 통제, 종료로 가서 다시 유지 보수로 넘어갈 수 있는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섯 번째로 프로젝트의 생애 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애 주기의 중요한 사항 중에 한 가지는 영향력과 리스크, 불확실성은 갈수록 감소한다. 변경, 오류, 수정, 비용은 갈수록 증가한다였고, 세 가지 예측형 생애주기, 반복 점증적 생애주기, 적응형 생애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6번은 프로젝트 관리, 우리 프로세스, 착수, 기획, 실행, 감시 및 통제, 종료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곱 번째는 비즈니스 문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프로젝트 비즈니스 문서와 프로젝트 편입관리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프로세스 그룹과 지식 영역 간의 대응 관계에서 우리 프로세스 그룹 착수, 기획, 실행, 감시 및 통제, 종료 이렇게 있었고, 지식 영역
프로젝트 통합관리부터 프로젝트 범위관리, 일정관리, 원가, 품질, 자원, 의사소통, 리스크, 조달관리, 이해관계자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는 공통 환경 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직, 프로세스, 자산과 기업, 환경, 요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조, 기능 조직, 그리고 프로젝트 조직, 중간에 매트릭스 조직이 약한, 균형, 강한 매트릭스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 중에 한 가지로 프로젝트 관리 오피스, PMO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이 중에서도 프로젝트 관리자와 프로젝트 관리 오피스의 역할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프로젝트 관리자의 정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프로젝트 관리자의 역할, 마지막으로 역량 삼각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지 않습니까?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은 PMP 홀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